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또 그래도 약간 쌀쌀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점심에는 또 봄 기온이 아마 만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남쪽만 지금 꽃이 핀 게 아니라 저희가 또 거주하는 이 지역까지도 또 개나리 여러 가지 어떤 진달래, 이제 진달래가 먼저 폈죠. 그리고 이제 아마 목련도 이제 벌써 꽃을 피고 있고요. 이제 벚꽃도 우리 학교가 이제 4월 달이면 아름다운 그 벚꽃길을 또 우리 자태를 또 자랑하면서 학생들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런 봄 날씨에 또 환절기에 늘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감염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2주가 지나지만 아직까지도 목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기침이 나고 또한 목이 많이 잠겨 있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저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감염되지 않고 늘 건강으로 여러분들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5절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이 목적 및 목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목적 및 목표 설정과 진술 방법을 또한 알아보고 목표의 유기화와 목적과 목표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일은 이 프로그램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프로그램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고 프로그램 활동의 결과로서 기대되는 이 변화의 정도 등이 여기에서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의 어떤 목적은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어떤 사명, 이 사명에 대한 의도적인 표현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어떤 실천의 어떤 이념적 틀을 제시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목적은 여기는 간념적이고 여기는 어떤 철학적 이런 이상적인 요소가 여기는 강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에 대한 의도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는 간념적이고 철학적인 이런 이상적인 요소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목표는 이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의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 이것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에게 나타난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우리가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표는 이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세부 목표보다는 포괄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 목표는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는 어떤 그 설명으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그 세부 목표들이 달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평가는 그 세부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부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이면서 행동 지향적인 이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시행 후에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한 언어를 여기에서는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목적과 이 목표는 일련의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투입한 결과로서 청소년들이 얻게 되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는 인지적, 그 다음에 정의적, 그 다음에 어떤 심리, 운동적, 이걸 어떤 기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어떤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행동 특성의 변화로 표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목적과 목표의 어떤 본질적인 기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본질적인 어떤 그런 그 기능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뭐냐 하면 자, 목적과 목표는 그 달성을 위해서 계획되어야 할 프로그램의 내용을 어떤 선정하고 조직을 명확하게 시사하는 기능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목적과 목표의 본질적인 기능을 말씀드립니다. 네 가지 정도를. 자, 두 번째는 자, 목적과 목표는 이 프로그램의 어떤 실행 방법을 규정해주는 기능을 지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과 목표에 의해서 실행 방법이 구체화되고 프로그램 활동이 지향할 방향이 명료해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자, 목적과 목표는 청소년의 활동을 촉진하고 활동시키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이 그러하듯이 어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러한 체제를 가질 때 비로소 그 활동의 방향이라든지 내용,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활동에 대한 능률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목적과 목표는 프로그램 평가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내용, 결과 해석의 어떤 기준을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평가에서는 1차적으로 그 목적과 목표의 달성도를 판정하는 데 관심을 갖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과 목표는 그 평가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결과 해석의 어떤 기준이 되는 역할을 여기에서는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이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의 어떤 본질적 기능은 참여자인 청소년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홍보에 기여하고 또한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런 어떤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운영자에게 정체성을 갖게 하는 기능을 갖는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 및 목표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과 목적. 여기에는 목적과 특성은 자, 여기에서는 6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합리성입니다. 자, 진술의 어떤 논리적인 패턴이 어떻게 돼요?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성취의 어떤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원성입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어떤 결과를 반영해야 되고 위계성은 목표 간의 상호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차별성은 타 행동과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 가능성은 계속해서 다음 목표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의 교육 목적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교육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적이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육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 목적은 지향하는 궁극적인 어떤 교육 이념을 구체화시켜 놓은 어떤 상당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육은 우리가 백년지대계다라고다. 백년지대계. 그래서 교육을 어떤 교육의 어떤 방향과 목표를 세울 때는 1, 2년에 의해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교육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육은 100년을 목표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은 어떤 면에서 보면 즉시적인 이런 효과가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그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일시적으로 그 단기적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교육은 어떤 그런 그 장기적인 실현 계획을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궁극적인 교육 이념을 구체화시켜서 그리고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이게는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교육의 목적은 이 목적의 설정은 자, 청소년 기간이 지향하는 이념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기간의 어떤 구체적인 임무와 사명. 그래서 여기에는 첫 번째는 어떤 이념, 청소년이 지향하는 이념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임무와 사명, 이 임무와 사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목적은 청소년 기간의 어떤 이념을 대외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청소년 기간의 어떤 성립 근거와 이런 정체성을 명확히 해주는 기능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 청소년 기간의 어떤 교육 목적은 그 기간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의 어떤 이런 공통된 관심사로 묶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의 우리가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이 교육 목적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여기에는 명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의 목적에는 의도성이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 목적에는 어떤 면을 보면 의도성,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갈 것이냐는 의도성, 이 의도성이 강하게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의도는 여기에서는 의도성은 개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지역사회 이런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의 어떤 잠재적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은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줌으로써 잠재적 참여자에게는 선행적 기대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홍보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운영자에게 이 정체성을 갖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청소년의 활동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목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 변화를 가시적으로 일으켰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활동 목표의 설정은 전문가와 그 다음에 교수자에 규정되는 의도된 이런 활동 결과와 청소년이 인식하고 있는 이 교육 요구의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목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서 청소년들이 얻게 되는 이 변화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식, 그 다음에 흥미, 그 다음에 태도 이런 것들이 청소년 특성을 표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 활동 목표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4가지 기능을 통해서 기능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획되어야 할 활동 경험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 명확하게 시사한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교육의 내용, 그 다음에 뭐 어떤 방법, 방향을 규정해주는 이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청소년의 프로그램 활동을 촉진 내지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기능적 역할을 한다라는 것과 네 번째는 평가의 방향, 그 다음에 내용, 결과 해석의 어떤 기준, 이런 결정의 기준을 어떤 면에서 기능을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교육 목적과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이런 활동 목표를 통해서 수준별 목적, 목표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준의 분류는 기관의 어떤 분류, 프로그램 어떤 분류, 활동 수준이 있습니다. 기관은 교육 목적이라 그러면 청소년 기간에 어떻겠잖아요? 이념과 여기는 사명의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의 수준은 프로그램 목적에 있는데 이 프로그램 의도한 바에 어떤 체계적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직과 그다음에 지역 사회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거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의도한 바의 어떤 체계적 명시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활동 수준은 여기는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변화될 거시적 행동 특성을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준별 목적 및 목표의 내용에는 3가지
여기는 기관 수관서부터 활동 수준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목적과 분류 그다음에 진술 내용은 이런 것들로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설정에 대한 어떤 진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을 우리가 보면, 자, 목적 설정을 보면, 자, 프로그램의 목적은 어떤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어떤 그런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청소년 지도자가 이런 프로그램 목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원으로서 여기는 어디가 포함되냐면 국가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이념이나 그래서 정부에서 주관하는 어떤 면에 청소년 정책, 청소년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정책을 파악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청소년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재반 속성과 그리고 사회적 변화 및 이 변화되는 어떤 재반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가 이런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청소년의 어떤 발달이라든지 요구, 그다음에 어떤 필요, 그다음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근거가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실제 이런 청소년 그 현장에서 청소년의 요구와 흥미 이것을 토대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기관의 어떤 설립 취지 그리고 이념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정하는데 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요구와 기간 여기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연계시켜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요구,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목적을 하는데 자, 청소년의 어떤 면에서는 요구, 그 다음에 이 기관이 지향하는 어떤 면에서는 기관이 지향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 이거와 같이 이 프로그램이 연계가 될 때 어떤 면에서는 그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을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뭐냐라는 거죠. 자, 확인된 문제의 정의. 그래서 여기에서는 확인된 문제의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청소년의 요구사항이나 기관의 어떤 지향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 가치적으로 이루어가는 이런 어떤 확인된 문제의 정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거와 관계돼서 이루어져 가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뭐 이런 어떤 이런 관계가 여기에서는 설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어떤 수준 그 다음에 참가 집단의 성격과 규모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어디까지 실정을 하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디까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수준이 여기는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의 어떤 성격과 규모 그래서 그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의 운영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돼야 되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고요. 또 기관의 어떤 정책 및 자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기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설정할 때 고려할 요소는 이 기관이나 아까는 청소년들의 어떤 요구, 그다음에 기관의 어떤 그런 지향하는 가치, 정책 이것들, 그다음에 자원이라는 거죠. 자원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지원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설정될 때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런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 설정 과정에서 목적으로 삼은 범위를 정할 때 문제 확인 후 문제의 원인에 대한 어떤 고찰과 해결 방법을 모색한 후에 가능성 없는 대안들을 이제는 제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자, 하위 목적들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파악된 문제의 어떤 원인, 그다음에 욕구를 바탕으로 해서 개입 수준을 결정하고 이제는 해결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위 목적들 간의 어떤 관계에 관한 조사로서 수단적 관계라든지 배타적 관계, 그리고 구속적 관계의 어떤 탐색으로 하위 목적들 간의 어떤 논리적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하위 목적을 우선순위에 의한 여기에는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또 여기에서는 이 그 목적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목적이 어떤 진술 방법인데 여기에서는 자, 프로그램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교육 목적보다는 여기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인 것으로 이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명시한다는 것이죠. 체계적 명시. 이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기는 체계적으로 명시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프로그램의 목적의 진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상황, 대상, 내용, 의도 이런 어떤 그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먼저 이 상황. 자, 청소년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나 청소년의 현재 어떤 그런 상태를 여기에서는 기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떤 진술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 청소년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고 그다음에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기술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 해당 프로그램의 대상으로서 청소년의 참여자를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해야 된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자, 내용인데 이제는 청소년이 경험하게 될 이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포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의도하는 것은 뭐냐? 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변화될 궁극적인 어떤 기대 효과를 여기에서는 의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진행된 종료 후에는 어떤 변화가 기대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의도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래서 자, 프로그램의 목적에는 청소년이 경험하게 될 이런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내용이 이제는 진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프로그램의 종료 후에 변화될 어떤 궁극적인 이 기대 효과를 여기에서는 이제 진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이 급속히 이제 확산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는 원칙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자,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청소년에게 어떤 종류의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기에는 명시하는 형태를 여기에는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 이 원칙은 뭐냐면 자,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수혜자.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여기는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 그죠? 청소년. 그래서 이 청소년에게 이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때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구체적인 결과, 이 구체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기에는 명시하는 형태, 이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전 목적의 진술적인 방법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구체적인 것으로 상위적 목적, 이 상위적 목적에 대한 어떤 하위적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의 서술은 이 과정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 과정보다는 산출지향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보다 얼마나 표현한 것이 바람직하니까 어떤 것은 어떤 표현에 대한 어떤 산술적 이런 어떤 산술적 측정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서술해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
한 목표는 이 변화의 방향과 수준을 표현하고 산술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그다음에 서술해야 하고 그리고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로서 구체적인 여기에는 어떤 구성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프로그램 목적의 위계화와 조직의 활동 범위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목표는 여기서 목표는 뭐냐면 프로그램 목표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의 어떤 위계화 그다음에 어떤 조직의 활동 범위 이거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의 유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조직의 활동 범위 여기에 이제 맞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좀 그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으로 진행된 그런 프로그램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목표 설정 방법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자, 목표의 어떤 그런 이 설정 방법에는 여기에서는 자,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한 방법에는 그 다음에 디에로 방식, 이 디에로 방식은 뭐라는 여기에서는 바라는 학습 결과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건 학습 결과. 이건 학습 결과에 의한 방향이고 그 다음에 CL 방식은 여기는 면허 및 어떤 인증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DMAC 방식은 여기는 의사결정. 이건 의사결정권자에 의한 방식이고, 그 다음에 ISN 방식은 여기는 교수자의 어떤 여기는 강점, 그 다음에 강점과 요구에 의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LON 방식에는 어떤 청소년의 어떤 관찰된 요구, 의한 방식이고, 그 다음에 LEN 방식은 여기에는 청소년의 어떤 그런 표현된 욕구에 의한 방법, 청소년의 표현된 욕구에 의한 방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 방법은 우리가 6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디에로 방식입니다. 디에로 방식은 자, desired learning outcome 이런 어떤 그 방식이라는 건데, 자, 학습 결과에 기초한 방법으로 가장 전통적이고 그리고 전형적인 방법이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프로그램 속에서 학습자가 이런 학습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행동 변화와 그다음에 바라는 학습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 그래서 여기는 행동 변화와 학습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는 이 디에로 방식에는 여기는 지적 기능, 그다음에 인지 전략, 그다음에 언어 정보, 그다음에 태도, 그다음에 운동 기능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행동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여기는 학습 결과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이러한 방식은 자, 학습자가 경험한 교육 내용에 기초해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설정되고 학습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앞으로 학습할 구체적인 내용과 기능이 있을 때는 쉽게 수행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CL 방식입니다. 이 CL 방식은 자, 여기에는 Certification 어떤 라이센스 테스트 라고 해서 여기는 뭐냐면 면허 및 인증에 기초한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가 인증이나 여기에서는 이 인증이나 어떤 면에서는 이 면허 시험에 의해서 설정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면허 시험, 인증과 면허 시험. 그래서
자,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면허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증 요건에 매우 잘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우에 청소년 지도자가 어떤 그 참여자들이 학습 목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DMAC 방식입니다. DMAC 방법은 뭐냐면 Decision Maker Learning, 여기에는 컨텍스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권자. 그래서 자, 이 방식은 목표가 의사결정권에 의해서 이런 학습 사항이 조성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학습 목표가 여기에서는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영향을 끼치는 결정권자는 자, 목표를 자세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 의사결정권자에 의해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목적이라든지 목표가 청소년의 요구와 일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이 지도자에게 많은 이 갈등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소년 지도자는 어느 정도까지 타협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여기에서는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보면 이 청소년 지도자와 의사결정권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의사결정권자가 항상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권자들의 어떤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요 아버지 하나님 그 결정까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의 수많은 이 관련된 수많은 주변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 필요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ISN 방식입니다. ISN 방식은 뭐냐면 자, 인스트럭터 스트링거 리즈.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자, 교수자의 어떤 강점과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자, 프로그램의 목표의 설정이 어느 때에는 이 청소년 지도자 자신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자, 청소년 지도자가 자신들이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전문 영역과 일치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규정하는 이 편의성 위주의 의사결정, 이 편의성 위주의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비록 이렇게 설정된 활동 목표가 청소년의 요구와 일치하여서 바람직한 목표로 간주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활동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러한 체계적인 방법이라 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청소년 지도자가 특정 영역의 어떤 그런 전문가이면서 그리고 기술을 소용한지라 할지라도 활동 목표를 설정하는 이러한 방법은 반드시 다른 방법과 연결해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ON 방식입니다. LON 방식은 뭐냐면 자, 비버 언블러버 리즈. 그래서 여기에는 자, 청소년의 관찰된 요구에 기초한 것이다. 청소년의. 그래서 청소년의 요구를 분석하는 방법은 자, 개인적 경험 활용법과 그 다음에 전문가 조언법, 그 다음에 인터뷰, 집단 활동, 관찰, 표준화된 어떤 요구 사정, 그 다음에 도구, 설문지법 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어떤 그런 방법들을 이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LEN 방식은 자, 비머 익스프레스 리즈.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청소년의 표현된 요구에 기초한 것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이 방식은 청소년 지도자와 같은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의도적인 관찰이나 노력 없이 그리고 청소년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만한 어떠한 시도도 없이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배우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기초로 해서
활동 목표가 설정되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EM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 청소년 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리스트 중에서 청소년이 특정 프로그램을 선택함으로써 청소년의 이제는 참여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그 활동 목표, 청소년의 여러 가지 활동 목표의 영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 목표의 영역입니다. 이런 그 활동 목표는 자, 프로그램의 속에서 청소년이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이 행동 영역의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는 이뤄간다라고 진술을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 목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따르죠. 인지적 영역,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 신체 운동적 영역. 이것을 그 영역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적 행동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또 뒷장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행위 관련돼서 또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이제 끝나는 뒷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특성과 활동 영역에 대한 어떤 인지 행동적 특성은 자, 여기에는 활동 목표 영역엔 자, 지식서부터 지식, 이해력, 적응력,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이제 우리가 활동 목표를 이제 우리가 영역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지식은 이미 배운 내용의 어떤 기억이다. 이미 배운 내용의 기억. 그리고 이해력은 자, 내용의 의미를 파악해서 추론하고 해석하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이제 이해력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적응력은 학습 내용을 새롭고 구체적인 이런 어떤 장면에 활용하는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 분석은 조직의 구조, 이 조직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세분화한 능력이다. 종합은 자, 새로운 형태나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료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요소를 정리 조직하는 방법, 조작하는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평가는 어떤 목적과의 의도를 위해서 주어진 내용의 어떤 가치를 여기는 판단하는 어떤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지적 행동 특성이 이제 여기서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자, 정의적 행동 특성입니다. 정의적 행동 특성. 그래서 이러한 정의적 행동 특성은 여기에서도 이제 5가지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용,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동 목표의 영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라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적 행동 특성의 첫 번째 수용입니다. 특별한 자극이나 현상에 대한 어떤 학습자의 수행 의지를 여기에서는 수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은 어떤 자극 또는 활동 부분에 대한 어떤 능동적 참여 행동을 우리가 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과치하는 특정 대상이나 활동 현상,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해서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가치하고 조직하는 자 서로 다른 가치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관련짓고 그 다음에 종합화하는 이런 것들의 어떤 가치 개념화를 우리가 이제 조직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인격화는 새로운 가치 체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적응 기제 형태로 어떤 내면화된 행동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인지적, 정의적,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행동 특성이다. 목이 계속 잠겨서 그러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체 운동적 행동 특성이다. 반사 운동이다. 자,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고 학습 목표로 설정될 수는 없으나 보다 높은 운동 기능의 어떤 기초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다 보면 이 반사적인 운동이 계속적으로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개인 의지와 관계없이 학습 목표는 설정될 수 없으나 보다 높은 운동의 어떤 기능의 기초가 된다. 이런 것은 반사적인 운동, 우리가 어떤 거를 해서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생애 어떤 그 적용이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최초에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것을 우리가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그러면 3일이 지나야 된다는. 예? 그다음에 7일. 그다음엔 21일. 그래서 모든 것들은 7 그래서 3, 7, 20일 이게 지나야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그 체계적이고 나의 몸에 어떤 습관화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사적인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종료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라도 운동을 마음 먹고 오늘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일, 7일, 21일 이거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지나가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반사운동이 반사적인 그런 활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도 보면 반사적인 어떤 운동이라든지 반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저 있을 때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 침상에 이제 보면은 침상에 그 이제 이렇게 탄착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소총에다 이제 대면서 이쪽 침상에서 이쪽 침상에 있는 걸 갖다 이제 학생들 있는 거를 해놓고 계속적으로 이제 여기 사격을 이렇게 일어나기만 하면은 엎드려서 하면서 이걸 하는 거죠.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연대 그 ICT 맞으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대대가 이제 하여튼 1등을 맞이하고 이제 그랬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반사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그거를 선정을 해서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를 뭐 1, 2, 3 순위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이거 이루어져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격만큼은 우리가 제가 1대 됐었는데 1대대. 그래서 여기에서는 천리 행군을 하고 들어와도 그 다음엔 뭐냐면 이제 사격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천리 행군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떤 면에서는 해이해지잖아요. 그리고 부대에 들어왔다면 이제 끝났다라는 것 때문에 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안전사고에도 그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오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리행군을 끝나고 나면 이 사격을 해가지고 다시 해이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했던 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그게 어떤 나의 몸에서 어떤 반사적인 그런 것들이 진행되기 오기 위해서는 최초 3일, 7일, 20일 이게 지나가야지만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 어떤 뭔가 관련돼서 반사적인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초보적 기초 운동입니다. 자, 반사적 운동과 반사적 운동의 어떤 통합인데 여기에는 뭐 잡기, 서기, 걷기와 같은 동작, 위상, 그다음에 이동 동작, 어떤 초보적. 그래서 반사적 운동과 이 반사적 운동의 어떤 통합. 그래서 이 반사적으로 운동이 어떤 면에서는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초보적인 어떤 그런 기초 운동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어떤 그런 그 교육을 들어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진행해 나갈 때는 이러한 어떤 그런 그 반사적이고 기초적인 어떤 그런 운동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 신체 운동. 자, 지각 운동입니다. 지각. 그래서 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지각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환경에 대처 적용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이 감각을 통해서 감각 기능은 지각 기능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지각 해석하고 그다음에 환경에 대처해서 적용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신체적 능력입니다. 자, 연속적으로 그다음에 숙달 운동에 필요한 어떤 기초 기능이다. 그래서 중거리, 장거리, 그다음에 뭐 경주, 역기, 레슬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체적 능력을 계속적으로 숙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고죠. 자, 숙련된 운동 기능, 자, 동작의 능률성, 숙달성, 통합성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기능이다. 그래서 숙련된 운동 기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운동서부터 어떤 이런 지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능률성, 숙달성, 통합성 이러한 어떤 기능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고요. 통합적 의사소통. 자, 신체적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감정이나 흥미, 의사, 욕구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창작 운동의 기능이라든지 표현 해석 동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동작적 의사소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신체적 동작을 통해서 이 감정이라든지 흥미, 의사, 욕구 이거를 어떤 표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동작적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면 특히 이제 장애인은 보면 이제 수화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통역을 하잖아요, 그죠?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동작적 의사소통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동작을 하는 데서 나도 모르게 그 동작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다른 걸 하는 사람들은 그 활동을 행동을 할 때 나오는 그런 어떤 감정 그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 활동 목표, 그래서 인간의 행동의 어떤 특성과 활동 목표의 영역에서는 자, 어떤 인지적 행동 특성과 그다음에 어떤 정의적 행동 특성, 그다음에 신체 운동적 여기는 행동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활동 목표의 유형에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 일반적 목표와 명세적 목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적 목표는 여기에서는 학습 목표의 어떤 진술 내용과 표현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일반성의 어떤 수준이 높게 진순될 목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자 포괄적이어서 방향 제시성이 있고 대체로 뭐 한다, 안 한다, 이해한다, 감상한다 등과 같은 이런 어떤 내현적 동사를 가지고 비교적 폭넓게 진술하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 그래서 자 명세적 목표는 뭐냐면 자, 명세적 목표는 활동 목표의 어떤 진술 내용과 표현에 나타나는 어떤 일반성과 포괄성의 수준이 낮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진술된 목표를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기는 뭐 설명한다. 명세는 설명한다. 설명한다. 구별한다. 열거한다. 열거한다. 이런 것 같은 것이 관찰 측정이 가능한 행위 또는 동작 동사를 사용해서 진술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찰 측정. 이 관찰 측정이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어떤 일반적 목표라는 것은 아까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를 한다 그랬죠? 여기에는 뭐 안다, 이해한다, 근데 감상한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내현적 동사에서 어떤 이게 이게 어떤 폭넓게 진술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명세적 목표는 간단하게 해서 뭐 설명한다, 그 다음에 구별한다, 열거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는 관찰 측정이 가능한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동작 동사를 사용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주 목표와 하위 목표. 자, 주 목표와 하위 목표는 주 목표는 활동 목표 중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목표를 여기서는 지칭하고 하위 목표는 어떻게 돼요? 하위 목표는 주 목표를 제외한 나머지 이 명세적 목표를 의미한다. 주 목표를 제외한 명세적 여기 목표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출발점 목표와 도달점 목표다. 출발점 목표와 도달점 목표. 그래서 자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프로그램 내용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내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출발점 행동이라 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출발점 행동은 뭐냐면 자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이 프로그램 내용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내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 기술 이것들을 이제 출발점 행동이라 하고 자, 출발점 행동의 목표 형태로 진순될 것을 출발점 행동 목표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와 반대로 되는 것은 뭐냐면 도달점 행동 목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변화 또는 획득되기를 바라는 행동으로 여기는 진술된 목표를 도달점 목표라고 한다. 진술된 목표를 여기는 도달점 목표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인지적 목표입니다. 인지적 목표. 자, 인지적 목표는 어떤 지적 사고, 어떤 지적 또는 어떤 사고적인 내용을 다루는 어떤 여기에서는 인지적 목표는 목표이고, 그 다음에 정의적 목표는 자, 여기는 흥미, 태도, 가치, 신념 이런 어떤 그런 정의적인 영역과 관계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여기는 목표. 그 다음에 신체 운동적 목표. 신체 운동적 목표는 여기에서는 뭐냐면 근육이 움직이는 동작.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기능 또는 행동이 변화와 관계되는 어떤 내용을 취급하는 이런 활동 목표.
목표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목표들을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살펴볼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자, 행동 목표. 그다음에 행동 목표는 뭐냐? 행동 목표, 내용 목표, 문제 해결 목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 목표는 마땅히 변화할 인간 행동에 기초하는 것. 인간 행동. 인간 행동. 마땅히 변화할 인간 행동에 기초하는 것이 여기는 행동 목표고, 그다음에 내용 목표는 자, 청소년이 경험하게 된 어떤 정보 등과 같은 인지적인 영역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지적 내용. 청소년이 경험하게 될 정보 그리고 인지적인 영역으로 표현될 수 있고,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여기는 필요 없을 때 가장 적절한 목표이다. 내용 목표는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없을 때 여기가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인 여기에서 그 행동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 여기는 목표, 내용 목표고, 그다음에 자, 문제 해결 목표. 문제 중심의 어떤 목표는 청소년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정되는 활동 목표.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문제 중심의 어떤 목표는 청소년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확인하는 방식, 이것을 설정되는 목표를 우리가 활동 목표, 문제 해결 목표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런 활동 목표의 어떤 진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활동 목표의 진술 방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동 목표의 진술 원칙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10분간 휴식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